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덜란드의 그 영어 교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우리 둘째 아들과 함께 했습니다. 우리 둘째가 네덜란드에서 초등학교,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. 네덜란드에서 영어 공부할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먼저 했었잖아. 초등학교 영어 공부는 어땠어? 지금 별로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임팩트가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. 영어 관련해서는. 다른 언어는 딱히 안 했던 것 같아. 영어는 그냥 기초적인 거 5, 6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기본적인 뭐 어휘나 문법 기초적인 거는 배우긴 했고 뭐 가끔 영화 보고 뭐 자막 밑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음으로 이제 영어를 조금 접했는데 딱히 막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았다 아니면 영어가 와 재밌다 막 이런 거는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지. 영어로 특별하게 막 시간을 초등학교 때 보내는 거는 사실 전혀 기억이 안 나지. 중학교 가가지고 영어 수업 받을 때 어떤 게 좀 달랐던 것 같아? 중학교 때는 이제 과목이 영어로 확실히 들어가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필수 과목이 되니까 그 수업들은 원어민 교수들이 진행을 했던 게 달랐던 부분이지. 영어를 이제 처음으로 약간 영국식 발음도 처음으로 들어봤고 레슨을 우리한테 해주는데 그때부터는 과목도 다 영어도 이렇게 안에 다 나눠져 있었지. 뭐 문법, 어휘, 스피킹, 리스닝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교체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. 수업을 선생님한테 주로 이제 듣고 너희들이 말을 또 하고 해야 되잖아.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았어?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룹별로 이제 앉혀 자기들한테 알아서 짜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알아서 이렇게 짤 때도 있고 해서 주제를 줘. 뭐 오늘은 날씨다. 이거에 대해서 서로 뭐 10분, 15분 동안 토론을 하라. 선생님 사실 아무것도 안 해. 그냥 그때부터 시간만 재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애들은 무조건 이제 영어로만 대화를 하고 이게 왜 장난칠 수가 없냐면 끝나고 보통 발표를 해.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망신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든 짜고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영어를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. 그 스피킹 같은 거를 처음엔 어색해도 그냥 조금씩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지. 시작을 했구나. 또 이제 문법대로 따로 배우고.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문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건 내 생각에는 어휘 부분인 것 같아. 네덜란드 영어 교육은 어휘를 많이 늘려야 단어들도 이제 외우니까 그거를 또 사용을 해서 이제 스피킹 말하는 능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죠. 일주일에 뭐 1000개씩 뭐 이런 식으로 500개씩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이 항상 좀 있었어. 그래서 단어 책 그걸 항상 내가 좀 외우고 있었지. 형하고 둘이 형아가 너보다 한 학년인가 높았잖아. 해가지고 너희 둘이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해서 그 단어를 외웠던 내가 기억이 나. 외워야 되니까. 그리고 나는 형이랑도 했지만 컴퓨터로 이제 퀴즈식으로 계속 하니까 틀린 거는 계속 나와. 그렇지. 맞출 때까지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친구요. 어떻게든 방법을 또 알아나게 돼. 이런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쉽게. 그렇게 해서 어휘력을 늘리고 뭐 선생님이 스피킹이나 이런 거 시킬 때도 좀 더 이제 쉽게. 선생님하고 너하고 개인적으로 구두로 이렇게 그 영어 말하는 거 그런 테스트도 시험도 보고 그랬어?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선생님이랑 1대1로 이제 프리 토킹. 근데 그거는 준비를 할 수가 없어.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선생님이 말하지 너희는 준비할 수가 없다. 이건 왜냐면 내가 랜덤으로 아무거나 물어보기 때문에 외워서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. 왜냐면 질문이 어디 쪽으로 갈지 몰라. 반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앞에 앉아있어. 면접처럼 1대1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준 맞춰서 토론 10분 동안 너 생각은 어때? 이러면 나는 이걸 생각해서 내 영어 지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완벽한 문장을 기대하는 게 아니야. 나랑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내 질문을 너가 이해를 해서 이걸 얼마나 빨리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발음도 그때 조금씩 잡아주고. 그럼 너 스스로 이제 영어에 대해서 영어 좀 말하기가 좀 되네? 그런 때가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? 미국 영화 이런 게 많잖아. 마블도 그렇고 하는데 그런 영화를 볼 때 이제 처음으로 약간 들리네? 이제 약간 잘 들리네? 자막 없이도 이제 조금씩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공부가 뭐 재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래 언어는 네덜란드어였는데 내가 다른 언어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게 신기하고 좀 재밌어서 좀 더 흥미롭고. 학교에서도 엄마 생각에 너희들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마켓 시장을 열었는데 그 시장이 영어로만 말해서 물건을 사고 했던 걸 내가 가서 본 적이 있어. 너도 그거 기억도 나니 혹시? 그런 거는 나도 사실은 기억이 그렇게 나진 않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외국인들 대상으로 뭐 질문하고 뭐 대답하고 뭐 안내해주고 막 이런 게 기억이 났던 것 같아. 그룹으로 어디를 이동해서 뭐 시내나 이런 데 가서 좀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,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한 거를 글로 써서 나중에 제출해라. 재밌게 좀 했지. 결국 네덜란드 사람들은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잖아. 너가 봤을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? 교육 차이지. 우리도 예를 들어서 문법, 어휘 뭐 이런 에세이 쓰는 거 뭐 이런 거에 집중만 했다면
그러면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겠지. 말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엄청 핵심적인데 그거를 네덜란드 교육은 어릴 때부터 그거를 억지로 그냥 꺼내버리니까 왜냐면 안 하면 너가 점수를 못 받잖아.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. 그 두려움이 없어졌던 것 같아.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내가 못해도 뭐 영어가 된다라는 생각에 그냥 계속 도전을 하는 거야. 너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네덜란드에서만 교육 받고 한국에 왔었잖아. 졸업하고 왔는데 너가 다닌 대학 국제학부잖아. 그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했고 또 뭐 리포트도 써야 됐잖아.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어땠던 것 같아? 한국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? 난 좀 익숙했던 것 같아. 국제학부라는 데가 네덜란드로 했던 교육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. 왜냐면 외국 교수들이 많고 일단 우린 영어로 수업하고 하니까 외국 교수들은 특히 수업 때 질문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하고 영어로 발표도 많이 시키고 이러는데 나는 어차피 그게 익숙했으니까 그렇지. 딱히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. 나는 내가 질문 있을 때 난 손들어서 그냥 질문을 영어로 하고 발표 있을 때도 딱히 막 괜찮았던 것 같아. 그 떨림이 뭐 부끄럽지도 않고 나는 그냥 내 할 것만 하면 되니까 나는 좀 놀랬던 게 이제 너무 한국 학생들, 그러니까 진짜 한국에만 교육 받았던 학생들이 질문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나한테 수업 끝나고 이 내용 뭐였지? 약간 왜 이런 거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제 발표를 할 때 그냥 진짜 스크립트만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신기했던 거는 다 에세이나 이런 건 다 만점. 너무 잘 쓰고. 너무 그치? 잘해. 1학년 때 많이 신기했지. 얘들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왜 이런 수업 때는 이렇게 조용하고 그냥 진짜 적기만 어떻게 맨날 이렇게 필기만 적고. 하고 이러는데 발표나 그룹 토론이나 교수님이 질문했을 때는 부끄러워하고 약간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에는 그 두려움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암스테르담 가도 그렇고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잖아. 근데 너가 그 이야기 했잖아. 문법의 구조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. 그리고 또 하나 엄마가 이제 좋았던 게 네덜란드 우리가 방송 많이 보잖아. 우리는 더빙을 많이 했잖아. 네덜란드는 거의 더빙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. 언더티털로 그러니까 자막으로 그랬지. 그렇지. 더빙을 뭐 그렇게 당연히 좋아하지도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어가 일단 다 되니까. 그러니까 너가 이제 평창 그 동계올림픽에 그 네덜란드 NOS 방송팀을 통역했잖아. 물론 네덜란드어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영어도 또 많이 했어야 될 상황이었잖아. 그때 일할 때도 어땠어? 너가 네덜란드 교육 받은 게 참 장점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. 영어 부분도 그렇지만 일단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부끄러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. 그런 게. 그러니까 일할 때 외국인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뭐 방송 사람들이고 뭐 선수들, 기자들 뭐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편한 언어가 네덜란드어 영어랑 한국어니까 내가 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나 일을 했으니까. 그러니까 너가 동생 시은이에게 영어 공부를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코멘트를 해준다면 어떤 걸 이야기해주고 싶어? 일단 도전을 해라.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 그 환경을 만들어야지. 이제 외국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좋지.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야 되는 환경에서 내가 그 언어를 안 하면 어떻게 살아남아, 그치? 맞아. 그건 맞는 얘기야. 그러면 조금씩 처음에는 막 예스도 뭐 이 수준, 뭐 하와이 이 수준부터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그게 들린단 말이야. 언어도 처음엔 다 빨라, 엄청 빠르게 들리다가 나중엔 조금씩 이게 들리고 말하는 것도 애들이 내가 말하니까 딱히 뭐 거부 이런 반응도 없고 그런 게 없네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야. 어쩔 수 없이. 한국에서 하려면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던지 아니면 잉글리시 스터디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있는데 소모임 같은 거 있는데 그런 데 가면 항상 영어로 대화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필수적인 그런 시간이니까. 너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애들은 대학 다닐 때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왔고 어떤 문법이나 다른 부분에선 많이 탁월하잖아.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이제 항상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좀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 사실은. 서로한테 조금 그 부러운 점들이 좀 있지. 서로한테. 내 친구들도 보면 나는 예를 들어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긴장을 안 하고 발표를 하냐, 너 너무 부럽다, 너같이 외국에서 오래 살고 싶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반대로 나는 또 예를 들어서 에세이나 이런 그냥 어려운 잉글리시 뭐 스크립트나 이런 거 쓸 때 얘들은 왜 이렇게 고민을 안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문장을 쓰지? 나는 가끔 그래도 고민하고 좀 어려운데 딱 보이지 그 환경이 많이 달랐다는 게 교육받은 환경. 우리 아들하고 지금 영어 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결국은 영어를 잘하려면 간단하잖아요.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말을 건넬 수 있는 자신감도 필요하고 교육법이 우리나라도 약간 더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. 저도 네덜란드를 배울 때 완벽하지 않았지만 문법의 구조가 안 맞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를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영어 그런 교육법이 우리나라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더 앞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
노력하고 우리 딸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